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 함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각이 되겠습니다. 자, 각이 뭔지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리라 믿어요. 근데 수학에서 과연 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자, 그거 정확하게 한번 얘기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각을 얘기하려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 세 개를 요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래서 점 이름을 또 지어줄게요. 너는 O, 너는 A, 너는 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필요한 재료는요, 반직선 두 개를 쓸 건데, 반직선 OA와 그리고 반직선 OB를 그려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선 두 개를 그릴 수 있겠죠. 자, 이 그림, 요거 이 그림이 바로 각이에요, 각. 자, 그러면 이러한 각을 우리가 어떻게 기호화할 거냐? 자, 점 3개로 했으니까, 자, 요렇게 하자. 일단 요렇게 생겼네. 그죠? 그래서 읽어줄 땐 각이라고 그냥 똑같이 읽고요. 각 AOB다. 요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아닌데, 나 요렇게 읽고 싶은데, 그래, 그럼 BOA라고 읽자.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건요, 얘네들은 요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읽으면 얘가 의미하는 건 O에서 출발하여 A 그리고 B, 즉 반직선 AO와 반직선 AB 요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지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얘기할 때 요 시작이 되는 반직선의 점 있죠? 요 친구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 자리에 오게끔 얘기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쓰냐? 아니, 또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길어. 이거 요 점 가지고 얘기하자. 얘가 주인공이잖아. 그래, 알았어. 점 5. 혹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기 지금 요거 있잖아. 요 벌어진 정도 요거를 갖다가 이름을, 자, 요게 A라고 하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이렇게 각 A라고도 쓰기로 하자. 이 모든 게 전부 다 요 각을 얘기한다는 거. 자, 요거,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각을 얘기할 때는요, 당연히 각의 크기가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즉,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크기를 얘기할 건데, 우리가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 거냐? 각의 크기는요, 반직선 두 개가 회전되어진 양으로서 정의를 내립니다. 즉, 만약에 반직선 OB에 대해서 너를 요 점을 기준으로 하여 얼만큼 회전하면 A가 될 수 있겠니? 즉,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렇게 회전하면 요게 반직선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각의 크기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의 크기가 중요한 건 이렇게만 회전돼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대 방향, 그렇죠. 이렇게 회전이 되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주의할 점인데, 근데 약속은요, 우리가 둘 중에 작은 걸 보통 얘기하자라고 약속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것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요, 뭐 요런 그림이 한번 있다고 쳐볼게요. 자, 요 각의 크기가 60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바깥쪽에 있는 각, 요거는 크기가 얼마? 너는 여기가 30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해서 만약에 요 점의 이름이 O라고 하냐면 각 O는 몇 도다? 그렇죠. 60도다 라고 적는 거지 300도다 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각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네요. 그럼 이러한 각들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즉, 무슨 종류가 있을까도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각에 대한 종류를 볼 건데요. 크게 각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번호 4까지 적어 놓고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평각이라는 각이 있습니다. 이 평각이라는 각은 어떤 각이냐면, 이 점 3개가 일직선 위에 놓여질 때 만들어지는 각이에요. 그래서 A가 이렇게 쭉 회전해가지고 A하고 O, B 순서대로 이렇게 올 때 만들어지는 각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 반직선 얘네들 회전 얼만큼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요렇게 회전해야 만들어지는 거죠. 해서 평각의 크기는 몇 도다? 오케이. 180도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평각은 180도, 크기가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평각의 정확한 절반, 즉 평각의 크기의 2분의 1인 직각이 있습니다. 그럼 직각은 당연히 평각의 2분의 1 몇 도입니까? 그렇죠. 90도예요. 90도. 자, 그럼 이건 그림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릴 거냐? 정확하게 평각을 반으로 나눈, 자, 그리고 생긴 게 이렇게 네모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호로 요렇게 항상 표기한다는 거, 요것도 챙겨둡시다. 그래서 요 기호는 요게 직각의 기호다라고 알아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등장할 각은요, 바로 예각, 그리고 자, 네 번째 같이 얘기할게요. 둔각이라는 각입니다. 자, 이 예각과 둔각은요, 각각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은 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90도가 되어지는 직각에 대해서 얘보다 작으면 되죠. 그죠? 그럼 크기가 요렇게 90도를 못 미치는 요런 반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요 도형이 바로 예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둔각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림으로 이렇게 90도가 있을 때 너보다는 더 크지만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쵸? 하지만 180도는 못 미치는 요런 선으로 이뤄지는 요 도형을 우리는 둔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특별한 네 가지 종류의 각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더 많은 각들이 존재하는데, 그거 이제 일반화된 얘기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는요, 선 두 개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직선 두 개. 자, 어떤 선? 직선 두 개를 그려주고 출발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직선하고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요 상황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 두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각이 보여집니다. 그죠? 어떻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요. 그래서 이 직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각을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각이다 라고 해서 교각이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교각들을요, 자,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보죠. 너는 A, 너는 B, 너는 C, 너는 D라고 요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당연히 교각은 각 A, 각 B, 각 C, 각 D 이렇게 네 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바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 그쵸? 마주보는 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맞꼭지각이다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맞꼭지각은 서로 마주보는 각이기 때문에 각 A와 누구가 되겠습니까? 각 C 그리고 각 B와 각 D가 맞꼭지각 관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얘네들 이 맞꼭지각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맞꼭지각의 크기는요, 항상 같더라 라는 겁니다. 크기는 항상 같다. 자,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냐면요, 실제로 자, 두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한 직선만 먼저 보죠. 이 직선의 이름을 L, 이 직선의 이름을 M이라고 한다면, 자, 먼저 직선 L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직선 L로 만들어지는 평각이 눈에 보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A와 B죠. 자, 그럼 당연히 A와 각 B의 합은 평각이니까 180도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번에는 누구로 만들어지는 각? 즉 M, 직선 M으로 만들어지는 평각 누굽니까? B와 C죠. 그럼 너도 당연히 각 B와 각 C도 평각이니까 합치면
180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요 B의 값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이 각 B의 크기를 요거를 이항시켜서 180도 빼기 각 A라고 요렇게 해놓고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각 B 대신에 얘를 대신 써주게 되면 180도 빼기 각 A 더하기 각 C는 180도다 라고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해서 얘를 갖다가 계산해주면 이항시켜주면 결론은 뭡니까? 각 C하고 각 A는 같다가 나오죠? 오케이. 항상 같다는 걸 이렇게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해서 막곡지각은 항상 그 크기가 같다는 거 꼭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단 조심할 건 간혹 이거를 막곡지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이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선이 지금도 4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반직선 4개가 이렇게 서로 직선이 아닌 반직선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마주보는 관계의 각이 실제로 생기긴 하지만 이들을 우리는 막곡지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막곡지각은 언제일 때 직선 2개로 이루어지는 교각에서만 얘기한다 하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직선 2개가 만나는 교각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교각 중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각들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이 직선이 요거 이쁘장하게 직선을 그릴게요. 이 직선이 어떻게 만날 때냐면 직각으로 만날 때가 굉장히 특수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직선에 대해서 각각 지나는 점들을 즉 방향을 A, B, C, D라고 요렇게 주어지면요. 우리가 직선 A, B 그리고 직선 C, D가 몇 도로 만났습니까? 90도로 만났죠. 즉 직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만났긴 만났는데 직각으로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직교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기호로 쓸 거냐면 실제로 여기 그림상에도 얘하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요렇게 요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아닙니다. 요렇게 만나고 있다고 우리가 직교한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호로서 요렇게 쓰십니다. 직선 AB와 직선 CD는 서로 직교한다. 그러면 이렇게 직교하는 두 직선, 즉 요 두 개의 직선을 우리가 각각 뭐라고 부르냐면 수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직선을 다른 한 직선에 대한 수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 두 개가 직교할 때 그때는 특별히 우리가 수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각각 서로가 서로의 무슨 선이라고 얘기한다? 수선이라고 얘기를 한다 까지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얘네들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정의를 내릴 건데 바로 뭐냐면요. 어떤 직선이 요렇게 있고요. 이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점이 하나가 요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여기를 P라고 하고 이 직선 방향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점 두 개를 A, B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점 P와 이 직선 A, B가 과연 얼만큼 떨어져 있을까? 이 떨어진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바로 요 현상, 직교하는 현상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리라는 건 앞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서도 얘기가 이루어졌겠지만 가장 짧은 선, 즉 선분의 길이를 거리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아이고 자, 요 P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선분 직선 AB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을 그을 수 있는데 뭐 요렇게도 그을 수 있고 요렇게도 그을 수 있고 뭐 요렇게도 긋고 아주 여러 개를 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 선은 우리가 거리의 의미요 두지 않죠. 오로지 어떤 선만 직교하는 요 선만을 얘기를 합니다. 즉 AB에 대한 무슨 선? 수선이죠, 수선. 해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당연히 너는 90도가 될 거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요 점, 요 교점을 H라고 잠깐 놓으면요. 얘네들 선분 PH가 곧 얘네들 점 P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알겠죠? 점 P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H가 이렇게 어떤 의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름을 좀 붙여줄 건데 뭐냐면 수선에서 가장 밑에 있는 발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요. 얘를 수선의 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수선을 그릴 때 자, 수선의 발을 이렇게 찍고 그림을 그린다 혹은 뭐 수선을 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할 거예요. 해서 얘네들 이 PH 선분은 얘네들 이 직선 AB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를 의미한다.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요약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대표 예제 문제들도 같이 공부하세요.